일반화가 되려고 하면은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제 사회에 속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이제 안에서 뭐 단순히 뭐 그림카드나 역할 놀이로 하는 것보다는 밖에 가서 실제로 접해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도 이제 더 이득이 훨씬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난이도를 조절해 준다든지 이제 낼 수 있는 기간들을 늘려주는 것, 그 정도가 배려고, 너는 안 해도 괜찮아는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오신 온 의사소통연구소의 언어재활사 양주현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주현 선생님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계실까요? 네. 어, 병원 부설센터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하고 있고, 온 의사소통연구소에서도 언어재활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기관에서의 업무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병원에서는 이제 ADHD 경계선 지능 친구들이나 난독증 친구들이 좀 많고, 혼의사소통연구소에서는 이제 무발화 친구들이 이제 주로 많은 편에 속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상이 다르네요. 그쵸, 엄청 이게 편차가 심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네. 병원에서 무난하게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이제 온 의사소통연구소에 지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언어 재활사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제가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 딱 이제 장애 아이들을 마주쳤을 때는 이제 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한테는 처음 이제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착석하는 것도 안 되고 규칙 지키는 것도 안 되고 이제 친구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긴 시간들을 함께 하고 규칙들을 알려주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뭐 일주일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긴 시간을 이 아이들과 바깥에서 활동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온 의사소통연구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치료실에서 1시간씩 40분씩 네. 세션을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또는 하루 이틀 서머 캠프 긴 시간 동안 하는 치료는 이렇게 이벤트처럼 뭐 원데이 클래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그게 어느 정도 효과에 비례하는 수치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도전행동 중재에서가 굉장히 그거 같아요. 사실 이제 한 40분 수업을 하고 이제 10분 상담해서 50분으로 한 타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전행동을 보였을 때 그 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 만약에 중재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뒷타임을 딜레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실 이제 외부에서 뭐 4시간, 5시간 한다든지 아니면 1박 2일로 이렇게 캠프를 했을 때는 그 아이들의 행동적으로 중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중재가 한번 됐을 때랑 아예 안 되고 중단됐을 때랑은 이제 그 후에 가는 방향이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짧은 시간 하는 거랑 긴 시간 하는 거랑은 좀 굉장히 많은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문제행동 중재에 좀 효과적인 것 같다. 네. 그쵸. 한 시간을 하면은 이제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맞아요. 시간이 길고 이제 여유 시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행동이 발생했을 때 중단하고 피하는 요런 일은 사실상 맞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센터 내에서 수업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수업에서는 너무 잘해요. 음음. 집에서 뭐 저녁 때 폭발해요 이런 거를 이제 센터 내에서 중재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저는 부모 코칭을 하는 방향을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온에서 하는 방식도 되게 일반화를 하기에 좋은 맞아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외부에 일단은 나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여러 자극이 들어오면은 문제 행동이 또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잘하는 친구들도 밖에 나가면은 문제 행동이 발생하고, 확실히 이제 일반화가 되려고 하면은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온에서 일하면서 그걸 더 많이 느꼈어요. 온에서도 근데 센터 수업도 하고 이제 외부 수업도 하고 병행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언어 재활사라는 직업이 되게 재미있다라고 느끼셨던 경험 음. 같은 걸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재밌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그 아이들의 변화. 죠.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 행동이 이게 중재가 되는 순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눈에는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극적인 변화는 그러니까 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조금 이제 한 단계씩 성장하는 것들이 보이고, 처음 왔을 때는 뭐 선생님을 때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드러눕는 행동을 보였던 친구들이 한 뭐 2, 3개월 지났는데 이제 때리는 행동은 아예 없어지고 소리 지르는 것도 시간이 감소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조금 행복과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재활사신데 네. 약간 행동 중재 쪽에 포커스를 많이 음. 두게 되신 것 같아요. 아, 그게 의사소통 연구소의 어떤 목적일까요? 의사소통 연구소의 목적은 이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든 언어로든. 그러니까 그런 행동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스스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만큼의 이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문제 행동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의 요구라든지 싫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행동이 확실히 바뀌더라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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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이제 언어와 그런 문제 행동들은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소통의 창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응. 그러면 선생님이 이전에 치료하시던 방식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달라진 부분은 아무래도 목표를 조금 넓게 잡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외부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목표가 굉장히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실내 활동에서 제일 간단한 게 뭐 그림 카드나 이제 장난감을 이용해서 뭐 과일 어휘를 이해해야 된다 했을 때는 이제 뭐 말로 들려주고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이제 표현 같은 경우는 모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다음 역할놀이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제 온에서 하게 되면은 과일을 보기 위해 시장이나 마트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센터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자기가 뭐 신발을 신고 나가서 길을 좀 같이 찾고, 그다음에 방향도 인지를 하고, 신호등도 보고, 그다음에 뭐 마트에 가서 과일, 뭐 야채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또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누구한테 말을 걸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계산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안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목표가 좀 광범위해진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화가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음. 소금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 덜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그게 확실히 체력적으로는 덜 힘들긴 해요. 근데 그냥 아이들이나 부모님을 봤을 때 이제 어떤 치료가 더 내가 치료사로서 어, 만족감이 드냐 했을 때 당연히 그 후자 밖으로 나가는 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온에서 하는 치료도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더라도 이게 진짜 그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 가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니까. 맞아요. 예. 치료실에 오는 목적은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제 사회에 속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함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이제 안에서 뭐 단순히 뭐 그림카드나 역할 놀이로 하는 것보다는 밖에 가서 실제로 접해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도 이제 더 이득이 훨씬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네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선생님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친구들이 느끼기에. 네. 그거죠, 이제. 무섭지만 좋은 선생님. 무섭지만 좋은 선생님. 근데 무서운 선생님 친구들이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근데 뭐, 그냥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저는 이제 한 아이들을 치료했을 때 좀 긴 기간 동안 보고 싶어요. 사실은 제 그냥 개인적인 목표 자체는 만약에 뭐 만 5세, 6세 이렇게 왔다고 쳤을 때 그 친구들을 이제 성인까지 보는 게 제 목표예요. 성인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수행률을 보이느냐까지 저는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결과를 보고 싶다. 응, 응.
그냥 이제 엄마랑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했던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궁금하긴 어. 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루틴이 있으실까요? 그런 뭘 지키기 위한 루틴은 아직 잘 없는 것 같고 웬만하면은 그냥 좀 일찍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을 쌓기 위해서는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잠이거든요. 그래서 예. 네, 웬만하면 이제 수면 부족하지 않게 그냥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조금 조절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 되게 깔아앉아 있는데 음, 약간 업텐으로 수업할 때는 약간 업텐이고 음. 평상시에는 되게 처져 있고 약간 아, 맞아요. 네. 그거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다 쏟아붓겠다.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장애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선생님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그냥 이게 장애 아이들을 대할 때 이게 차별인지 배려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려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들은 차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성인 발달 장애인 분이 인터뷰한 거를 봤거든요. 이제 일반 학교를 이제 다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해서 나오셨는데 그분이 느낀 차별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내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숙제를 이분 안 해와도 아 얘는 장애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그냥 엎드려 잠을 자는데 아 얘는 어차피 못 따라오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뭐 내버려 둬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굉장히 상처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뭐 숙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 뭐 엎드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이라든지, 뭐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 같은 건데, 이게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괜찮다고 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배려라고 하신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걸 차별이라고 느꼈잖아요. 어,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되게 모호하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방에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직업이 아니고 다른 그냥 일반적인 직장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던 선생님이었다면은 아, 이거를 그렇게 배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기는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런 데서 배제하지 않고 사실상 뭐 숙제를 내주면은 뭐 난이도를 조절해 준다든지 이제 낼 수 있는 기간들을 늘려주는 것, 그 정도가 배려고 너는 안 해도 괜찮아는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수능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도 전자판으로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제가 시설들을 이용하면서도 지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 또한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핸디캡이 있고, 맞아. 근데 그걸 내가 배려했을 때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아야 하고, 응, 응. 그런 것들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어른들이 잘 조율을 해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먼 제주도에서 이렇게 날아와 주셔서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네. 열심히 일해주면서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